광화문 한복판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접선이 시작되었다. 암호명 길림성. 국정원 요원들이 그를 포위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교보문고에서 청계천까지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진다. 미녀 스파이전 제3화부터 4화까지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제3화 길림성 접선, 교보문고로 탈주. 광화문역 4번 출구. 서늘한 눈빛의 여자가 휴대폰을 조용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익숙하게 작동시킨 그녀의 손끝은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훈련된 움직임이 감지됐다. 잠시 뒤 그녀의 시선이 살짝 돌아갔다. 검은 야상 점퍼를 입은 남자가 그쪽으로 몸을 틀며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길림성. 접선 지령의 호출 대상이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를 모른 척 스쳐 지나는 그 찰나, 여자의 손끝이 무언가를 그의 코트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다. 작고 은색의 플래시 드라이브, 작은 USB 저장 장치. 그 순간 광화문역 플랫폼 전체의 CCTV는 3초간 블랙아웃, 화면이 꺼졌다. 그녀는 사라졌고 그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혼잡한 도로. 이순신 장군 동상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고궁의 실루엣. 광화문 사거리의 인파는 누구도 그들의 짧은 접선을 인지하지 못했다. 스파이더 넷 타깃 접선 완료. 수신 확인 완료. 국정원 모니터링 팀의 한 요원이 무전기를 통해 속삭였다. 현장 추적 요원들은 동선 유지. 타깃, 광화문 북측 방향 이동 중. 서둘러 움직이던 요원 강대범이 무전기를 들었다. 블랙아웃 타이밍 확인해. 해킹 가능성 검토. 예, 팀장님. CCTV 서버 로그 분석 중입니다. 블랙아웃 지속 시간은 정확히 3.27초. 그 짧은 순간. 접선은 끝났고 의심은 시작되었다. 광화문 근처 한 카페 2층. 장비를 조정하던 감시 요원이 노트북을 덮었다. 팀장님, 저 여자 얼굴 확인 안 돼요. 진짜 고수야. 측면만 찍히고 정면은 전부 회피했어요. 프로지. 그리고 그 플래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조각이야. 대범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다. 아래로 보이는 광화문의 인파 속 누군가는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직감이 알렸다. 단순한 접선이 아니었다. 이때 귀에 꽂은 무전기를 통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지찌직. 무선망 침묵. 각자 위치에서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바람. 이상. 카피. 그때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한 남자가 다가왔다. 휙휙. 세종문화회관 쪽을 살펴보고 미 대사관 방향도 둘러보았다. 조강일보 빌딩 쪽도 바라보고 동아일보사 방향도 고개를 들며 거리를 재어보고 관찰하였다. 궁금증 많은 관광객처럼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초조함이 조금 묻어났다. 요원 무전기가 울렸다. 체크 남방 셔츠에 카키색 바지 주시하고 확인하세요. 카피. 호출부 길림성은 여전히 미행이나 감시가 붙었는지 조심스레 살펴보고 있었다. 이윽고 인파 무리 속에 있던 길림성은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슬며시 동상 앞으로 나섰다. 길림성이 인파 속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주변의 누구도 그가 길림성인지 의심하는 눈치는 없었다. 요원들만 빼고. 슬그머니 호주머니 뒤쪽에서 뭔가를 꺼냈다. 어라, 뭘 꺼내는 거지? 아, 신문인데. 신문을 몇 등분으로 접어들고 다니는 모양이다. 살짝 신문을 든 손을 가슴으로 올렸다. 가슴에는 조강일보 제호가 보였다.
조강일보. 대한민국에서 판매부수로 최상위를 차지하는 신문이다. 너무도 흔한 신문이기에 누구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고정 간첩들이 얼굴을 모르고 누군가를 접선할 때 상호 확인을 하는 고전적인 접선 방법. 그러나 바쁜 서울 시민들 어느 누구도 추호도 관심이 없었다. 길림성은 마치 누구를 기다리듯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뭔가 긴장하는 기색이 얼굴에 조금 나타났다. 그때 누군가 접선을 하기 위해 서서히 길림성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신문 제호를 쳐다보면서 눈길을 마주치면서 상호 확인을 하는 찰나였다. 누가 붙는지 확인 요망. 카피, 카피.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요원들의 교차 무전음이 울릴 때 교통신호가 바뀌었다. 또 다른 인파가 밀려왔다. 오고 가는 인파로 인해 길림성이 보였다, 안 보였다, 시야가 방해되었다. 조금 위쪽에 위치한 요원도 시야 방해로 인해 답답해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이 스쳐 지나갔다. 길림성의 오른쪽 귀 옆 얼굴에는 화상으로 인한 조그마한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다. 북한에서 훈련 중에 다쳤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타깃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도망친다면 어디로 튈까? 제3의 도주로는 없겠지? 지도와 주변 상황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워낙 복잡한 곳이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건너편 동아일보 오래된 사옥위 전광판에는 보수공사를 하는지 인부들이 대형 전광판에 매달려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건물 외벽 창틀 청소를 하는 인부들도 보였다. 또다시 교차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길림성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교보문고 위쪽에 있는 미 대사관에는 여전히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다. 외교 번호판을 단 검정 세단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차량이 통과하자마자 육중한 철문이 곧장 닫혔다. 사실상 경찰버스와 외곽 경찰이 철벽 경호를 해서 허가받지 않은 통행은 사실상 힘들었다. 외곽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않을 만큼 많은 경찰 지원 병력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순간 한반도기를 내세운 일단의 무리들이 동상 주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서성이자 요원들은 시선이 분산되어 긴장하는 기색이다. 이때 요원 무전기가 찌지직거리며 지령이 전파되었다. 자, 장사 시작합니다. 주위에 냄새 안 나게 비닐로 감싸주세요. 드디어 작전 개시 신호탄이 올랐다. 지금 신문을 든 남자 길림성을 체포하라는 신호. 득달같이 달려드는 수사관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받고는 사정없이 현장에서 이탈해 나가는 길림성. 교보빌딩 앞 달리는 차량을 가로막으며 이리저리 달아났다. 끽! 차량들이 소리내며 급제동했다. 빵! 화가 난 운전사가 클렉슨을 울렸다. 그 뒤를 대범과 요원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대범은 달려오는 차량에 손을 들면서 용감하게 차도에 뛰어들었다. 끼익! 급제동하는 승용차 범퍼에 살짝 튕겨져 넘어졌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일어나 길림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다. 길림성은 교보문고 앞 지하도를 2칸씩, 3칸씩 쏜살같이 내려갔다. 유리문을 열고 교보문고 인파 속으로 보일 듯 말 듯 연기처럼 사라졌다. 대범은 교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가쁜 호흡을 조절하면서 매 눈으로 둘러보았다. 아, 이 새끼 이거 어디로 튄 거야? 쌍놈의 새끼. 서점에는 사방에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었다. 후후.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요원들. 저쪽부터 흩어져 범위를 압축하며 좁혀오는데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담은 무전기 내용이 날아왔다.
용의자는 얼굴 볼 옆에 심한 화상 자국. 화상 자국이 있는 키 170 정도의 40대 초반 남성. 체크 남방의 바지는 카키색 면바지. 이상. 휙휙. 길림성은 전후좌우를 먼저 살피면서 요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서점 코너별 매장을 요리조리 익숙하게 돌았다. 사전에 미리 답사를 한 듯 구석구석 알고 있는 듯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직원 휴게소. 다행히 아무도 없는 텅 빈 휴게소 내부. 옷장 문을 쓱 열었다. 걸려있는 남자 직원 유니폼 2벌. 길림성은 잽싸게 갈아입었다. 캐비닛 옷장에 붙은 작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쳐다보았다. 쫙! 얼굴 옆 화상 자국을 더듬더듬 만지며 라텍스 분장, 고무로 만든 가짜 피부를 뜯어내었다. 흉터 거의 없는 깔끔한 길림성의 얼굴. 원래 흉터가 없었던 건가? 변장술에 능통한 자인가? 휴게실을 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점 한쪽 구석으로 갔다. 쌓여있는 책을 집어 하나를 안았다. 그리고 인파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마주오는 수사관들 속으로. 태연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들어갔다. 수사관들 아무도 이런 기막힌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다. 바삐 걸어가다 계산대 옆에다 책을 내려두었다. 다시 잡지류를 한아름 품 안에 감싸 안고 출구가 가까운 쪽으로 이동했다. 마치 직원이 분류된 책을 이쪽 코너에서 저쪽 코너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똑똑똑. 대범팀들은 구석진 곳에 위치한 직원 휴게소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덜컹. 살며시 문고리를 돌리자 어두운 실내가 나왔다. 불을 켜자 뜯어진 라텍스 분장과 갈아입은 옷가지가 보였다. 하, 이런 멍멍이 새끼. 변장했어. 어디로 도망간 거야? 요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전 스파이더에게 알린다. 대상자는 키 170 정도의 40대 초반 남성. 얼굴은 라텍스 분장을 뜯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복장은 교보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었음. 주변에 거동 수상자 발견하면 즉시 검문하고 보고할 것. 국정원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분통을 터트리는 조 국장. 책상을 치면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야, 나 조 국장이야. 왜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접선하는 걸 놓쳐가지고 일을 이따구로 복잡하게 만들어? 죽기 살기로 뛰어. 절대 놓치지 말고. 예. 전 스파이더 다시 한번 구획별로 샅샅이 수색하라. 변장한 길림성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열람실 철문을 통해 나갔다. 이때 계단 아래에서 매장 방향으로 올라오는 요원들이 보였다. 수사국 윤준태 팀장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뒤로 긴장한 눈빛의 수사관 2명이 밀고 올라오는 중이었다. 여기 말고는 매장에서 나가는 통로가 없잖아. 예. 여기 코너 말고는 외곽 유리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보이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준태가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 책을 안고 내려오는 길림성과 부딪혔다. 와르르. 길림성이 안고 있던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일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태는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길림성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윤 팀장은 바닥에 쏟아진 책들을 주섬주섬 주어서 길림성에게 주었다. 순간 윤준태 팀장의 시야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이게 뭐지? 간들간들. 뭔가 조금 흔들리는 물체가 포착되었다. 직원 얼굴에 뭔가 뜯어낸 흔적처럼 보이고 미처 떨어지지 않은 연한 섬유질 같은 물질이 보였다. 잠깐만요.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제가 떼어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아, 손대지 마세요. 제사와 교보문고, 청계천 살벌한 추격. 간들. 아주 작은 뭔가가 파르르 흔들리는 게 포착되었다. 뭔가 인위적으로 뜯어낸 흔적처럼 보이고 미처 떨어지지 않은 피부색 섬유질 같은 물질이 보였다. 잠깐만요. 얼굴에 진짜 뭐가 묻었어요. 제가 떼어드린다니까. 아, 괜찮다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손을 대려고 하세요. 아니, 잠깐. 벌레 같은데요. 벌레는 뭔 벌레? 근데 이건 뭐지? 얼굴에서 뭘 뜯은 자국 같은데. 준태의 손가락 끝이 길림성의 얼굴에 서서히 다가갔다. 길림성의 눈가에 차갑고 냉혈적인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아, 씨, 이러다 남조선 놈들한테 잡히는 거 아냐? 순간적으로 길림성은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여기 놈 2명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저놈은 어떡한다? 순간적으로 길림성의 머리는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죽기 살기로 비상 돌파 시기를 파악하고 있었다. 순간 길림성은 적들을 처단하고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길림성의 눈빛이 살기를 머금으며 살벌하게 변해갔다. 아주 사나운 눈빛으로. 손목이 부러져야 알아듣지? 순간 살기를 내뿜으며 길림성은 엘보우로 준태의 턱을 크게 가격했다. 연이어 휘청하는 윤준태의 손목을 잡고 몸 밑으로 들어가면서 유도하듯 뒤집어 계단에 맺혔다. 다시 무릎으로 준태의 얼굴을 가격하려는데 뒤이어 다가오는 요원을 보고서 계단 난간을 잡고 공중으로 한 바퀴 돌면서 걷어차고 밀어붙였다. 뒤이어 주먹이 오가는 육탄전을 벌이는데 요원이 밀리는 형국이다. 길림성은 요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수차례 연속 가격했다. 벌러덩 나뒹굴며 계단 아래로 처박히는 요원. 아래에서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총기를 꺼내 겨누려는 요원. 그러나 한 발 빠른 길림성이 권총을 쏘았다. 탕! 총알이 요원의 이마 한가운데를 정확히 뚫고 들어갔다. 머리가 꺾이는 듯 싶더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길림성은 철문을 열고서 다시 주차장 쪽으로 헤집고 뛰어나갔다. 총격전이다. 전 스파이더 총기 사용을 허락한다. 가급적 허리 아래를 쏘아 반드시 생포하라. 길림성은 총성을 듣고 뛰어오는 요원들을 보자 마주오는 캐주얼 차림의 젊은 남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작은 체구의 남자가 휘청 넘어지는데 몸통을 돌리면서 길게 돌리면서 쫓아오는 수사관에게 던져버렸다. 서로 꼬이고 엉켜 허둥대는 수사관들. 도망치는 길림성을 향해 권총을 쏘았다. 탕! 그러나 길림성은 주차장을 통해 뛰어나가 동아일보 쪽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스파이더 13 여기 용의자 발견. 교보 쪽에서 나온 용의자 한 명이 동아일보 쪽으로 도주 중. 어디라고? 동아일보 방향입니다. 복장은 교보 직원 복장. 키도 170 정도. 길림성은 벌써 길 건너 동아일보 옛 사옥 쪽으로 죽기 살기로 뛰어갔다. 용의자, 동아일보 사옥 쪽으로 도주 중. 이 구역 요원들은 서점에서 철수하고 추격할 것. 윤준태 팀장은 입가에 고인 뻘건 피를 푸우 뱉었다. 다시 몸을 추스르면서 비틀비틀 바깥으로 나갔다. 일격에 어이없이 당하다니 어째 이리 멍청하게 당했지. 뒤늦게 길림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한 강대범 팀장. 다른 요원들보다 스피드를 내며 뛰쳐나갔다. 여기 스파이더 2 타깃 발견. 지금 추격 중. 오버. 무전을 하면서 거침없이 길림성 뒤를 쫓아 달려나갔다. 길림성은 동아일보 사옥 건물 안에 들어섰다. 공사 자재가 뒤섞여 있고
강한 신나 냄새가 고여 있었다. 총. 길림성은 엘리베이터가 제때 오지 않자 계단으로 뛰어올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텅. 옥상 철문을 열고 나가는데 작업 인부들. 각자 맡은 일에 열중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작업 반장이 길림성을 제지하려 손을 뻗었다. 거기 공사 중이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길림성은 손이 닿기도 전에 벌써 작업 반장의 손목을 꺾었다. 아! 성큼성큼 용감하게 옥상 난간에 훌쩍 올라섰다. 건물 외벽에서 이제 막 고층 유리 청소를 하려는 용역 직원을 발로 밟았다. 놀라 위로 쳐다보는 순간 더욱 거세게 밟아 그대로 밀어 떨어뜨려 버렸다. 으아아각.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용역 직원. 쭉. 길림성은 잽싸게 이미 옥상 난간에 걸쳐져 있던 청소용 주울사 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타고 내려갔다. 청계천 방향으로 잽싸게 도망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동아일보 옥상에 도착한 대범과 준태, 수사관들. 그러나 외벽을 타고 내려가는 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 스파이더 둘, 동아일보 뒤쪽, 청계천 방향에 있는 요원 누가 있나? 여기 스파이더 25, 그쪽은 공사장 펜스로 폐쇄되어서 그쪽 인원을 미 대사관 쪽으로 보강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당장 그쪽으로 백업 인원 보내. 빨리. 알겠습니다. 오버. A씨, 위에서 보니까 허점 투성이야. 빈 공간이 많이 보여. 이런 지랄 같은. 그때 순간 대범 눈에 뭔가 쏙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동아일보 사옥 바로 옆 건물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 철골을 싣고서 아슬아슬 방향을 돌려 서서히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래, 타워 크레인. 저걸 잘 활용하면 바로 내려가서 잡으러 갈 수도 있겠는데. 자, 다들 비켜봐.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팀장님, 어쩌려고요? 위험해요. 비켜봐. 뭐든 해봐야 될 거 아냐? 시간 없어. 놓친다고. 대범이 갑자기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섰다. 흔들흔들. 두 팔로 제자리 멀리 뛰기 할 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거리를 재어보았다. 대략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할 수 있는 거리인지를 계산하는 듯. 위험한데.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말리려는 순간 그대로 제자리 멀리 뛰기를 했다. 그대로 타워 크레인에 실린 철골 더미를 잡는데 성공하는데 순간 충격을 받아 약간 휘청하는 타워 크레인. 운전실에 앉아있던 크레인 기사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저 새끼 저거 뭐야?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대범은 고개를 하듯 보란 듯이 한 바퀴 돌아서 훌쩍 철골 더미 위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기사님. 저 경찰입니다. 경찰. 경찰이라고 신분을 둘러댔다.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자주 둘러대는 게 경찰이니까. 그리고 크레인 기사에게 미안하다는 듯 꾸벅하더니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다. 거리가 조금 있어 말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지 않았다. 뭐라는 거야, 저 새끼. 뭐라 카노? 새끼야. 크레인 기사는 답답하다는 듯 크레인 작업실에서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았다. 저 멀리 동아일보 옥상 위에 있는 한 무리의 수사관, 경찰 복장도 보였다. 경찰 복장을 한 요원이 안심하라고 손을 흔들고 어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라는 신용을 했다. 안심하고 크레인이나 제대로 운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는 것이 보였다. 아마 공무 수행 중인 모양이구나. 그제서야 크레인 기사는 운전석 자리에 도로 앉았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쪽 청계천 쪽으로 내려주세요.
대범은 철골 더미 위에서 손짓으로 흔들면서 크레인 기사에게 부탁을 했다. 청계천 방향을 가리키며 철골 더미를 움직여 달라고 했다. 옥상에 있는 일행들이 청계천 방향을 가리키자 그제야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크레인 기사. 잠시 후 크레인 기사는 철골 더미 방향을 서서히 청계천 쪽으로 틀었다. 청계천 방향 공터에 내려놓기 위해 운전을 했다. 크레인 붐대의 중간에 있는 트롤리가 서서히 굴러갔다. 철골 더미를 붐대의 가장자리, 가로로 쭉 뻗어진 긴 구조물의 가장 먼 가장자리로 서서히 옮기고 있었다. 트롤리가 거의 붐대 바깥 가장자리로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철골 더미 한쪽을 묶어놓은 붉은 묶음줄이 불안정하게 비틀리며 풀려버렸다. 와르르. 철골 더미가 타워 크레인 밑으로 쏟아졌다. 대범은 위기의 순간 동물적 감각으로 용케 나머지 한쪽 묶음줄을 잡았다. 대롱, 대롱. 그리고 묶음줄에 계속 매달려 있었다. 쭉, 쭉. 그것과는 상관없이 타워 크레인이 청계천 방향으로 거의 다 돌아가는데 대범은 크레인에 매달린 붉은 묶음줄 다발 한쪽을 당겼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풀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줄은 제법 여유 있게 긴 듯한데. 그러나 묶음줄 길이가 다 풀려도 길이는 조금 짧았다. 대롱대롱. 아, 짧은데. 이거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없나? 공중에 엉거주춤 매달려 있으면서 머릿속은 방법을 찾느라 복잡했다. 순간 위험천만한 묘책을 생각한 듯, 그게 가능할까? 차라리 낙하산 포인트 낙하가 더 쉬울 듯한데.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대범은 빨간 묶음줄을 붙잡고 몸을 앞뒤로 체조하듯이 흔들면서 요동을 쳤다. 대략 낙하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손을 탁 놓았다. 그대로 공사장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위로 툭 떨어지는데 꽝, 우두둑. 순간 부서지는 차 유리와 함께 힘없이 구겨지는 차량 윗면 루프 패널. 먼지가 일어나며 시야가 잘 보이질 않는데 조용하다. 팀장님 괜찮아요? 팀장님, 팀장님. 잠시 후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어나는 대범. 고개가 뻐근한지 목을 두어 번 돌렸다. 등이 뻐근한지 인상을 쓰며 몸을 추스렸다. 아, 괜찮아. 백업팀 이쪽으로 빨리 보내. 백업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강대범은 공사장 폐쇄된 철문을 통과해서 청계천 방향으로 내달렸다. 백업 요원들과 합류하기에는 시간차가 있었다. 혼자 가면 위험하지만 타깃을 잡기 위해 거침없이 빠르게 추격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뛰는 걸까? 한때 나는 믿었다. 모든 걸 지킬 수 있다고. 청계천은 한쪽 방향으로는 실개천으로 만들어져 깨끗한 물이 흘렀지만 반대 방향은 아직도 덮여있는 복개천이었다. 지역에 따라 청계천 벽면에 있는 수로문을 조금씩 열어두었다. 악취도 배출하고 각 지역별로 연결된 배수로가 막히면 인부들이 찾아 들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저 멀리 길림성은 벌써 청계천 주변에 다다랐다. 그리고 개방된 쪽문 하나로 들어가고 있었다. 복개 청계천 주차장 근처에 세워져 있는 벼룩시장 리어카. 주인 노인은 낮잠을 곤히 자고 있었다. 대범은 리어카에서 군용 후레쉬를 하나 슬쩍 집어들었다. 영감님 죄송합니다. 저 경찰인데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인기척에 잠을 자다 깬 노인은 말기는 어두웠으나 상품 진열대에서 비어있는 위치를 단박에 알아챘다. 후레쉬, 돈은 내고 가야지. 나중에 꼭 드릴게요. 대범은 열려있는 청계천 지하 출입구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아, 무시무시한 암흑천지다. 복개 청계천 안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백업 요원 없이 혼자 움직인다는 것은 마치 생명줄이 없다는 것과 같았다. 철벅, 철벅. 그러나 물소리와 함께 캄캄한 내부는 쉽게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기역자 모양의 군용 후레쉬인데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지 전구의 밝기도 생각보다 약했다. 배터리가 없어 빛을 밝히는 전구가 노란색을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었다. 곧 배터리가 바닥날 듯 희미해졌다. 더듬, 더듬. 손으로 더듬으면서 어두운 곳으로 서서히 들어섰다.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자 물에 젖지 않은 마른 공간이 나왔다. 후레쉬 불빛이 스쳐 지나가자 천장을 받쳐놓은 화강암 돌기둥에 새겨진 글자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순간 어둠 속에서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땡그랑. 엔딩 30초. 청계천 복개 지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강대범과 길림성. 둘의 대결이 시작된다. 과연 강대범은 길림성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길림성이 받은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